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뚱벌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입고도 추워요? 네. 막 찬바람이 다 스며듭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등골이 오사갑니다. 그 정도예요? 예. 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향한 여권 인사들의 막말과 실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시의원은 자식 팔아 한몫 챙기려 한다. 입에 담기 힘든 말까지 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의 잇단 막말 논란 지켜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날씨도 추운데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자유롭게 의견 보내주시면 간간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훈 기자. 네, 포토라인에선 박지원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결국 검찰에 출석하는 장면이 TV뉴스를 통해서 지금 나왔는데 일단 박지원 원장 출두에 앞서 어떤 얘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삭제 지시한 적이 없다.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개입도 부인을 했고 본인도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했는데요. 이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22일이었죠.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에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올해 7월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이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이대준 씨가 피격된 다음 날 새벽 1시 이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 뒤에 이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가 삭제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은 이 박지원 전 원장이 이 회의에 참석한 후에 이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국정원 내에 이제 첩보를 삭제하도록 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전 원장이 본인 스스로가 나 공개 소환에 하겠다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비공개할 이유가 없고 당당하다. 첫 번째 당당하고 또 두 번째로는 공개 소환하면 나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개 소환을 선택을 한 것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육성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개혁된 국정원을 정쟁의 장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는 노영민 전 청와대 실장이 소환됐는데. 어때요, 정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네, 검찰에서는 이 구속된 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하고 오늘 소환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대준 씨 관련된 첩보들을 삭제 지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이제 본인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은 이 사건은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사건 대응을 최종 승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판단을 내렸던 근거가 이 국방부나 해경, 국정원 등의 정보 그리고 첩보였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 정보가 그대로임에도 결론이 바뀌었다. 이렇게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임이 드러났다라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 검찰이 이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서훈 전 실장을 최종 윗선으로 기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서훈 전 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져서 수사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턱 밑에서 종결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이대준 씨의 유족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라는 불씨는 좀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고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사실 확인이었고 또 통치행위였고 그것을 이제 와서 다른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서실장, 국정원장 그리고 안보실장까지 수사를 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되다가 또 풀려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다분히 정치적인 보복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속해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에 있었던 이른바 적폐 수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을 수사하는 것은 적폐 수사고 이 본인을 향한 수사는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튜브로 안세호 청취자께서 잘생긴 두 분이 오셨네요. 아니, 두 분이야 얼굴만 잘생겼습니까? 등치도 굵직하고요. 예. 네네. 자, 오늘은 화면이 좀 작아 보이는데요. 네. 저기 진행할 때는 조금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2구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향한 여권 인사들의 막말과 실언 논란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 받고 있습니다. 제발 인간성 회복이 먼저다. 공감 능력 좀 배양해라 좀.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선거 때만 되면 알랑거리게 했던 그 힘센 내 한 표가 이런 거였나 참 씁쓸하네요. 이 추운 날 12구 참사 시민 분향소가 공식 분향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태원 광장에 시민 분향소 오전에 이제 설치 중이라고 하고요. 희생자의 영정과 위패 77분의 위패를 모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 논란이 된 여당의 입입니다. 네,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힘도 없는 유가족들을 왜 자꾸 반정부 세력처럼 몰아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 등 정부 여당의 유가족에 대한 발언 및 처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민의힘에는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겠습니다. 공문을 발송할 테니 최근의 막말들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면담에 응하셔서 그 입장을 우리 유가족들에게 직접 전해주기 바랍니다. 네, 유가족분의 아주 처절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네, 이 내용 외에도 정말 눈물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들은 어제 국회에서 참사에 대한 이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유가족들에게 망언을 한 여당 정치인들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 뉴스에서는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했는데 대체 언제 했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고요. 네, 주어를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 행사를 가서 혹은 이제 꽃과 나무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이지 네. 이 주어가 들어간 사과를 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창원시 김민아 시의원 이 유족들 장에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공분이 이 창원시 소속 국민의힘 김민아 시 의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또 그리고 발언을 통해서 지금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서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라는 글도 올렸었고요.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노란 리본 우려먹고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깜장 리본 이태원 참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우려먹을까라는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예, 이 논란이 되니까 사과를 하긴 했는데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할 때는 또 황당한 얘기를 쏟아냈어요. 네,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창원시 의회를 빠져나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김민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 유족들을 이용한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보라고 쓴 글이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유족을 지칭한 것은 유족을 무기로 삼아서 이용한 단체가 있기 때문이었지 유족들에게 한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족들에게는 사과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의 글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항변인 건데요. 심지어 김민아 의원은 본인이 공인인 것을 깜빡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둘러대도 그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둘러댄다는 게 참. 이 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가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황당한 또 음모론을 꺼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망 원인이 압사가 아닌 마약이나 독극물일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이제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국민의힘의 송원석 의원인데요. 지난 11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사는 소위 말하는 해밀턴 호텔 옆에 골목만 있던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찰청 특수본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 일부 좀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를 좀 그대로 옮긴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권성동 전 원내대표 발언도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죠. 원내대표도 역임을 했었고 지금 당권 도전도 시사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겠냐. 유족 협의회 출범 소식에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 시민단체의 횡령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이태원 광장에 그 분향소가 이제 정식으로 유족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야권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네, 뭐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서 이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모욕의 막말을 멈추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게 정치이고 이게 나라를 이끄는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라고 했고요. 참사 수사와 진실 규명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의 비열한 행태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이 김민아 창원시 의원을 고발하면서 또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한 번 더 손을 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한 번만 아닙니다. 뭐 여러 번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받게 되겠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진상 규명이 끝난 이후에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진상 규명이 끝나고 사퇴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 이 이야기만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45일간 일정인데 반이 확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2주 네. 반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미뤄탈 아니 뭐, 민주당에서는 네. 단독으로라도 오늘부터라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안 하나 봐요. 어제 그런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정의당, 이 기본소득당 소속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이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이 국정조사 관련 권한을 야3당에 모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내일부터라고 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이렇다하게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예산안 처리 기한인데 15일이잖아요. 네네. 합의 소식은 아직까지도 안 들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준필 국회의장이 내일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합의된 소식이 없어요. 왜 합의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서로 그냥 주장을 펼치고 하나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뭐 용쟁호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민생을 위해서 더 나은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 하면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게 뭐 국회 해산권도 없고 국회의원 소환권도 없고 지금 뭐 댓글을 분석해 보면 국회 해산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막 5분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서해 피격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이죠. 이대준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까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는 아마 검찰에서 안 할 것처럼 그런 추측 보도, 예상 보도도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네. 유족 친형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12구 참사 관련한 여당 인사들의 막말 논란 지켜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의견 자유롭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동 말고 먼저 인간이 되라. 새치 혀에 사람이 죽어간다는 말을 왜 모르냐.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는 무슨 뜻일까요? 선거 때 보자 뭐 그런 네, 의미신 그렇죠. 것 네. 같습니다. 전부 자식들이 똑같은 일을 당해야
유족의 심정을 이해한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공감 능력들이 없는지 한심스럽군요. 네, 다음 쇼미더뉴스는요. 나를 버리지 말아요. 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얘기인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그리고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이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한 사업가로부터 5회에 걸쳐서 6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기 때문에 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서 동의가 됐을 때만 이제 체포를 할 수 있는데 글쎄 이제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동료 의원에 대해서 과연 이 체포 동의안에 순순히 응해줄 수 있을지 지금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뭐 이건 이제 정상 기자가 설명할 텐데 뭐 편지도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어떤 거예요? 네, 이 편지 내용은 이런데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지금 기획 수사를 받고 있다. 이것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지금 본인을 징검다리 삼아서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고요.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통과시키자니 이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자니 동료 의원이 이제 눈에 밟히고 또 부결시키자니 이제 따가운 여론이 부담인데 지금 여야 대결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노웅래 의원이 편지를 보낸 것도 있고 여론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체포 동의안을 과연 통과시킬까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키우면서 그런 막말하는 건 아니지. 예, 이런 문자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도 한 줄 평 12구 참사 관련 막말 논란에 대한 두 분의 생각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뚱코발부터 해주세요. 3, 2, 1. 지구를 떠나거라 왜 사냐?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야, 현숙 씨가 확실하다는데요. 네. 야, 간만에 이렇게 칭찬을 얻어 갖고 가십니다. 현숙 씨가 거짓말 못하죠. 네. 자,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네. 3, 2, 1. 자식 팔아 한몫 챙기려는 사람은 없지만 관심 팔아 한몫 챙기려는 정치인은 있네. 확실합니다. 좋았어. 확실합니다. 역시 그 좌고 우면의 창시자답습니다. 예. 좌측의 고기, 우측의 냉면. 냉면. 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